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털보이사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허리 디스크의 비수술적 치료 방법과 그 부작용, 그리고 수술 치료와의 차이점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종종 비수술 치료가 더 안전하다는 인식 때문에 수술 시기를 놓쳐서 영구적인 손상이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대로 모든 환자가 무조건 수술을 받아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치료든지 적절한 시기를 놓치지 않고 자기 상태에 맞춰서 선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번 영상을 통해서 비수술과 수술 치료를 둘 다 균형 있게 이해하셔서 가장 합리적이고 안전한 결정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비수술 치료라고 하면 주사 치료, 물리 치료, 약물 치료, 생활 습관 조절 등이 대표적입니다. 운동도 포함되죠. 환자들은 수술을 피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안심하기 쉽지만 사실 이들 치료에도 분명한 부작용과 한계가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서 주사 치료의 경우에 반복 주사가 필요한데 약물 부작용이나 혈당 상승 같은 문제를 겪을 수 있습니다. 물리치료 역시 적절하지 않은 강도나 잘못된 자세로 진행되면 통증이 더 심해지거나 다른 부위를 다칠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비수술 치료는 증상이 호전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어서 그 사이에 신경 손상이 진행될 가능성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무엇보다 허리 디스크는 개인별 원인과 상태가 다 다르니까 단순히 수술이 부담스럽다는 이유만으로 비수술을 고집하면 더 큰 문제를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비수술 치료가 절대 안전하다는 인식은 조금 더 신중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허리 디스크에 의해서 신경이 과도하게 압박되면 근력 저하와 마비, 감각 이상 등이 서서히 진행됩니다. 이때 수술 시기를 적절히 잡지 않으면 신경 손상이 되돌릴 수 없는 수준에 이를 수가 있죠. 비수술 치료만으로 증상을 완화하는 동안에 그 손상이 회복 불가능한 지경에 이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령 디스크가 신경을 심하게 누르고 있는데도 주사나 물리치료로 계속 버티다 보면 나중에는 결국 수술을 해도 이전 상태로 돌아오기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환자 본인은 물론 의료진도 무척 안타깝죠. 따라서 허리 통증이나 저림, 마비 증상이 일상생활을 크게 방해할 정도라면 수술적 치료의 필요성을 고려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중요한 것은 조기 진단과 빠른 결정이며 적절한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야말로 장애를 예방하는 지름길입니다. 비수술 치료가 항상 비용 부담이 적다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실제로는 오랜 기간 여러 차례 치료를 반복해야 하면서 누적 비용이 더 커질 수가 있습니다. 또한 병원을 자주 방문하는 데 따른 시간 소요도 상당하죠. 맨날 가야 될 수 있죠. 최소한 일주일에 두세 번은 가야 됩니다. 반면에 수술은 처음에 비용이 많이 든다고 여길 수 있지만 시기가 맞을 경우에 한 번의 수술로 빠르게 통증에서 벗어나 재활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사실 수술이 잘 되면 재활이 별로 필요 없기도 합니다. 환자 입장에서는 수술이 무섭고 비용이 클 것 같다라고 막연히 걱정하다가 결과적으로 비수술 치료를 장기간 받아서 더 큰 경제적, 시간적 손실을 보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허리 디스크의 심한 정도가 수술을 고려해야 될 단계라면 비수술 치료 비용과 수술 비용을 비교 분석해 보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장기간 세밀하게 비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환자 입장에서는 쉽지 않은 일이긴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면 무조건 수술이 싸다, 비수술이 싸다 그렇게 얘기할 수 없다는 겁니다. 무조건 그렇다고 제가 수술이 싸다는 것은 아니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비수술이 꼭 싸다고 볼 수도 없다 이런 말입니다. 결국 의사와 충분히 상담해서 치료의 효율과 비용을 균형 있게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척추 수술은 최신 의료기술의 발전으로 과거에 비해서 훨씬 안전하고 정확해졌습니다. 물론 수술도 합병증이나 재발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적절한 시기에 시행된 수술은 빠른 통증 경감과
비교적 낮은 재발률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비수술은 수술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재발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수술 치료는 언제든 증상이 재발해도 원래 그런 거, 비수술이니까 뭐 증상 재발할 수 있지, 이렇게 넘어가는 버린 바람에 재발이라고 생각을 안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수술 재발은 부각되는 면이 있어가지고 필요 이상으로 공포감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실제 통계적으로도 수술 재발률이 과장되어서 알려진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예를 들어 뭐 수술이 거의 절반 이상 막 이렇게 잘못될 것 같이 그렇게 생각하지만 실제 수술의 어떤 부작용이나 재발률 이런 것들은요 5%가 넘어가지 않습니다. 척추 수술의 경우. 더불어 수술로 통증이 빠르게 호전되면요 조기에 재활운동이나 생활습관 교정을 시작할 수 있어서 전체 회복 속도를 높여서 아픈 기간을 줄이는 데 유리하죠. 중요한 것은 수술 전후로 전문가의 어떤 지침에 따라서 제대로 재활을 병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건너뛰면 뭐 수술을 잘했어도 더 이렇게 회복이 늦어질 수는 있지만 사실은 수술을 잘하면 재활은 별로 필요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허리 디스크는 단순히 디스크만 나왔다라는 한 가지 원인으로 이렇게 정의되지 않습니다. 뭐 자세, 뭐 생활 습관, 그리고 뭐 근력, 그리고 유전적 요인 등 이런 다양한 요소가 결합해서 디스크가 발생하고 악화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원인을 잘 모를 때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비수술과 뭐 수술 어떤 게 더 낫다고 이렇게 단정할 수 없고요. 환자의 증상, 뭐 디스크 상태, 신경 압박 정도, 생활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됩니다. 특정 시점에 어떤 치료가 유리한지는 개인에 따라서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개인의 어떤 몸 상태죠. 다만 디스크가 이미 심각한 상태고 어떤 마비 같은 증상이 있다면 무조건 뭐 최후까지 계속 이렇게 비수술을 고집하기보다는 수술적 치료로 어떤 가능성을 열어두고 객관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특히 마비나 대소변 장애 같은 그런 신경학적 증상이 나타나면 빨리 움직이는 것이 좋습니다. 치료법 선택에서 중요한 것은 자신의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한 후 무리하게 한쪽 치료만을 이렇게 신봉하지 않고 균형 잡힌 판단을 내리는 것입니다. 오늘의 결론은요. 비수술 치료가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는 절대 안전한 방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수술도 필요 이상으로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허리 디스크가 심각해지는 시기를 놓치면 회복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 만족한 결과를 얻기 어렵습니다. 이미 신경이 다 마비가 와서 돌아올 수 없다면 뭘 해도 어렵다는 얘기죠. 결국 진단을 빨리 하고 치료 결정을 정확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재활까지 포함해서 일상 회복까지의 종합적인 계획이 허리 건강을 유지하는 핵심입니다. 현재 증상이 경미하더라도 언젠가 괜찮아지겠지라는 막연한 기대보다는 전문가와 함께 적절한 치료 시기를 찾으시기를 권장해 드립니다. 허리 디스크는요, 예방이 쉽지 않습니다. 뭐 예방 다 된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방 어렵죠. 원인 잘 모릅니다. 원인을 알고 있더라도 알고 있는 원인들이 굉장히 복합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치료를 어느 한 곳에 이렇게 매몰되지 말고 균형 잡힌 선택을 한다면 더 건강한 척추, 건강한 일상을 이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털보의사였습니다.